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시점이 3년 전 전망보다 7년 빨라지는 등 인구 구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인구 변화가 계속되게 되면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때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로운 국민연금 재정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67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51년도에는 고령 인구가 1,899만 9천 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앞선 추계보다 7년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2017년 기준 3,757만 명인 생산 연령 인구는 2051년에 2,414만 9천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2067년도에는 청장년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불과 3년 만에 인구 전망이 더 암울해지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지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2057년도에는 바닥이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출산율, 기대 수명, 국제 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이 더 나빠질 것으로 가정한 저희 추계로 산출한 기금 소진 시점은 1년 이른 2056년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지난 2016년 장래 인구 추계의 저희 추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생률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으면서 최소 기록을 37개월째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모두 153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상황 개선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고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는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24년이 지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11년 만인 200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 기록을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뛰어넘었습니다. UN 인구 추계와 비교했을 때 206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생산 연령 가능 인구 비중이 가장 낮고 고령 인구 비중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할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신호 앞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한다는 걱정은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내고 처방해야 합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빈부격차 해소, 지나친 경쟁, 문화 개선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재산순, 출세순, 성적순이라는 현실 인식이 살아있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달라지도록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속 열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당해년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년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가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재정추계 당시 계산된 보험료율은 2060년에 26.8%이고 2088년도에는 2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05명을 유지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2088년 보험료율이 37.7%까지 치솟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부가식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지는 등 예상이 빗나가면서 기금 소진 이후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여러 변수에 의해 늦어질 수도 있어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소진 이후에 제도가 악화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인구 구조가 지금대로 간다면 부가식 보험료가 30%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3년 전 인구 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되 기초연금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보험료율을 12%에서 소득 대체율 45%,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 등 총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해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되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시 인상하는 방안 가한과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나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개편안이 현 세대 중심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인구 추계까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금이라도 보완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국가의 존폐를 가름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청년수당과 출산장려수당에 이어 농민수당으로 무상복지 경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노후화된 도로라든가 상수도를 제때 보수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지방정부 재정을 파탄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상복지 경쟁에 제동을 걸고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인구 감소와 재정 부족으로 소멸되는 도시가 생겨날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